23년 전 당시 13살이었던 그는 어머니가 이웃에게 길거리에서 무참히 맞아 죽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시신이 그의 눈앞에서 생생히 해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 깊이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어머니의 복수를 가슴속에 품고 지냈으며 마침내 23년이 지난 설날 전날 그는 직접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머니의 복수를 성공시켰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994년 중국 산시성의 한 마을, 이 마을에는 왕씨 집안과 장씨 집안 두 이웃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평소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고 서로 간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마을에서는 작은 벼 가공 공장을 세우고 외부에 임대하기로 했으며 그 임대 사업을 왕씨 집안과 장씨 집안이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누가 먼저 이 임대권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두 집안 간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장씨 집안이 먼저 양보하여 왕씨 집안이 1년 동안 임대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장씨 집안이 이어서 임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왕씨 집안의 1년 계약이 끝난 후 왕씨 집안은 임대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임대권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장씨 집안의 여주인 수피는 이 일로 인해 매우 분노하였고 두 집안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96년 6월 두 집안의 여주인들은 집 앞 도로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이며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두 집안 사이에는 끊임없이 마찰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8월 말 수피는 다시 왕씨 집에 찾아가 임대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다툼 속에서 수피는 당시 17세였던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 왕정구에게 나무 방망이로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왕씨 집안의 둘째와 셋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장씨 집안과 왕씨 집안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왕씨 집안 측은 수피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피가 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왕푸구의 얼굴에 먼저 침을 뱉었고 이로 인해 왕씨 가족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씨 가족은 곧 현장에 도착한 장씨 가족을 보게 되었고 이후 수피는 딸에게 철제 막대를 가져오게 한 뒤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 왕정구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왕정구는 땅에 있던 나무 방망이를 들어 맞대응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우연히 수피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씨 집안은 왕씨 집안이 먼저 욕설을 퍼부었고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맞대응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장씨 가족은 싸움 도중 왕씨 집안의 아버지 왕지씨가 여러 차례 그 미친년을 죽여도 괜찮다. 내가 뒷일은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때려라 라고 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피의 딸은 어머니를 쓰러뜨린 나무 방망이가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 우연히 땅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주장을 펼쳤으나 당시 마을에는 CCTV가 없었기에 어느 쪽이 맞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장씨 집안의 여주인 수피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그날 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수피를 나무 방망이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 왕정구로 밝혀졌고 왕씨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사건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피에 대한 공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수피의 두개골은 공개적으로 꺼내져 부검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수피의 아들 장코우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장코우는 어머니의 머리가 절개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같은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장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으나 장코우만이
자신의 어머니의 두개골이 꺼내지는 장면을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그 순간 13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깊이 심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중국 법원은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 범행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사건의 발단에 장씨 집안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셋째 아들 왕정구에게 고의상해죄로 7년형과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피의 장례식 비용을 제외하고 장씨 집안이 받은 보상금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장씨 가족은 이 판결에 큰 불만을 가졌으나 더 이상의 항소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왕씨 집안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왕씨 집안의 큰아들 왕샤오는 중국 정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료들 간의 유착이 있었음은 명백했고 마을 주민들 역시 왕샤오의 높은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피가 나무 방망이에 맞아 쓰러질 당시 장씨 집안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피의 남편 장푸루 또한 사건 당일 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왕푸구가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직접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씨 집안은 당시 미성년자인 셋째 아들이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했고 결국 7년형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수피를 살해한 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왕푸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결과는 당시 13살이었던 장코우에게 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어머니의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때부터 스스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장코우는 2001년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복무 중 그는 자주 생활관 전우들에게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는 강해지고 무술을 익혀 언젠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소대장과 중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동정심을 느꼈지만 이러한 복수심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장은 자주 그에게 심리 상담과 지도를 했습니다. 2003년 장코우는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대에서의 상담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곧바로 왕씨 집안에 복수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씨 집안의 셋째 아들 왕정구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원래 7년의 형량을 받았으나 3년 11개월 만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장씨 집안의 복수를 두려워한 그는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 시안으로 떠나 생계를 이어갔고 가끔 고향에 돌아올 때에도 부모님을 잠깐 보고는 곧바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왕씨 집안의 첫째 아들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자주 방문했으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둘째 아들은 고향 마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왕씨 집안의 아들들은 아버지 왕즈씨에게도 고향을 떠나라고 권유했지만 왕즈씨는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마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장코우는 외지로 나가 일하며 순탄치 않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고정된 직업 없이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했고 다단계 사기 등을 당하며 여러 차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2005년 장코우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논의하던 중 장코우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았다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그는 혼자 외국으로 나가 일하며 지냈고 2017년 8월에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설날을 앞두고 왕씨 집안 식구들이 화목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우연히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복수의 씨앗이 다시 자라났고 결국 그는 피해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코우는 범행에 사용할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인출해 아버지에게 맡기고 남은 돈으로 범행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음력 설날 전날 아침 장코우의 아버지는 조상묘를 참배하러 일찍 나갔고 장코우는 빨래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 장코우는 집 2층에서 왕씨 집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씨 가족도 묘를 참배하러 나서는 것을 본 장코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미리 준비한 칼을 챙겨 왕씨 가족이 돌아오는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의 첫째와 셋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장코우는 갑자기 뛰어나가 아무 방비가 없던 셋째 아들을 칼로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이어서 도망가는 첫째 아들도 쫓아가 급소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두 아들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그는 왕씨 집으로 향해 마당에 앉아있던 왕씨 가족의 아버지 왕즈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와 라이터로 왕씨 첫째 아들의 차를 불태웠습니다. 범행 후 장코우는 빠르게 현장을 떠났으며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밤에는 친척 집에 몰래 들러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진 장코우는 스스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사건의 전 과정을 솔직하게 자백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장코우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중 왕씨 측 변호인은 왜 왕씨 가족 3명을 살해했는지 장코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장코우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어머니를 죽인 범인은 한 명인데 왜 왕씨 집안 3사람을 모두 살해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코우는 자신이 13살 때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왕씨 집안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함께 어머니를 때렸고 그들의 아버지 왕즈씨가 옆에서 이 미친년을 죽을 때까지 때려라, 죽이면 내가 책임지겠다 고 말한 뒤 그들이 막대기로 어머니를 때려 죽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왕씨 집안의 3사람을 모두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코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신이 집 앞에서 부검되었고 자신과 누나가 어머니가 부검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부검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23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장코우의 누나 장리는 동생이 12살 이전에는 매우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3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 날 동생의 눈빛에서 누구나 복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복수라는 단어가 동생이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코우는 살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알았기에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그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왜 23년이 지난 후 설날에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장코우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설날에 왕씨 집안 3사람이 외지에서 돌아와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주 드문 기회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 중 장코우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 집에 있어 목숨을 건진 둘째 아들 왕푸구를 만났습니다. 왕푸구는 장코우의 변호사를 향해 왜 이런 살인자를 변호하느냐며 모욕했습니다. 이에 장코우는 왕푸구에게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이 말의 의미를 묻자 장코우는 설날에 그가 집에 돌아왔다면 그도 함께 죽였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법원은 왕씨 가족 3명을 살해한 장코우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019년 7월 17일 장코우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푸르는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유골 수령을 거부했으나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결국 아들의 유골을 수령하였고 아내 수피의 묘 옆에 아들 장코우의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